요새 뉴스, 유튜브 같은 곳에서 경제 전문가분들이 환율 1,500원 시대 반드시 온다, 이제 큰일 났다 하며 무서운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어때요? 겁만 주고 끝내거나 당장 따라하기도 벅찬 어려운 자산관리 방법들만 알려주죠.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당장 내 월급과 내 형편에 안 맞는 자산관리법이고, 처음 듣는 말,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영상을 스킵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내 소득에 따라서 어쩌면 이런 자산관리법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반드시 해야 합니다. 투자의 종류와 에버리지는 사람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뻔한 공포조장이나 뜬구름 잡는 투자 이야기 대신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고환율 시대, 내 연봉에 맞는 현실적인 소비와 방향입니다. 연봉 2천만 원부터 억대 연봉, 그리고 용돈 받는 학생까지 각 구간별로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새고 있는 구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아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장 기본을 놓치기 쉬운 법이죠. 오늘 저와 함께 잠시 멈춰서 내 지갑은 안녕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관점일 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100%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본 콘텐츠는 방향성을 잡는 참고 자료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 먼저 사회초년생이거나 묵묵히 버티고 계신 2에서 3천만 원 구간입니다. 사실 이 구간은 숨만 쉬어도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거창한 재테크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지금은 생활비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건 식비입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습관적으로 배달앱 켜거나 편의점 행사 상품 집어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귀찮은 비용이 미래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주말에 미리 반찬을 소분해 두거나 도시락을 싸는 습관, 이게 수익률 50%짜리 투자보다 낫습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동적인 마트 방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 먹인다고 하나둘 담다 보면 10만 원 훌쩍 넘어가죠. 장은 무조건 리스트를 적어서 온라인으로 보시고 지역 커뮤니티 중고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새것 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가게를 튼튼하게 지키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낀 돈,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이자율이 좋은 파킹 통장 같은 걸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 작은 습관부터가 시작입니다. 연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 직장인의 허리, 4, 5천만 원 구간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평균은 되지라는 생각에 소비가 늘어나기 쉽거든요. 사회초년생 경우 차도 좀 바꾸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할부로 차를 사거나 무리하게 여행을 가면 고물가 시대의 노예가 확정됩니다. 지금은 경험 소비보다는 내 몸값을 올리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옆집 엄마와의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남들은 영어 유치원 보낸다는데 하며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비를 늘리다간 정작 중요한 노후 자금과 아이 대학 등록금은 한 푼도 못 모으게 됩니다. 초등 저학년까지는 학원 뺑뺑이보다 도서관과 EBS를 활용하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열심히 저축해서 돈이 모아지고 있다면 달러로 바꿔보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의 비상식량을 쟁여둔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연봉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구간. 연봉이 꽤 올랐는데도 통장이 텅 비어 있다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눈높이가 문제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세금과 고정비가 문제입니다. 먼저 싱글이신 분들, 사실 이 구간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내가 이만큼 버는데 차는 좋은 거 타야지, 오마카세 한 번은 가야지, 이 보상 심리만 누르면 됩니다.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 끊고 체크카드 쓰세요. 그리고 남는 현금으로 과감하게 미국 지수 ETF나 우량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생기기 전인 지금이 글로벌 경제 통찰력도 올리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시기입니다. 반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연봉은 높은데 세금 떼고 건보료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죠. 게다가 아이 학원비에 주담대 이자까지 나가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이분들은 투자보다 방어입니다. 무리하게 지평수 넓혀서 이자 부담 키우지 마세요. 부부싸움만 늘어납니다.
대신 ISA나 연금저축계좌를 꽉 채우세요. 수익률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방어해서 연말정산 때 13월에 월급을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연봉 9천만 원 이상, 1억 중반 구간, 억대 연봉 진입하신 분들 은근히 속사정은 복잡하실 겁니다. 겉보기엔 고소득자지만 자녀까지 있다면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인 구간입니다. 국가장학금, 청약 혜택 등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 때문에 다 탈락하고 세금은 최고 구간으로 맞습니다. 이때부턴 조금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산이 전부 한국에만 있지 않나요? 세금은 원화로 내더라도 자산은 달러로 배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 전 재산이 묶여 있는 것보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유 자금은 미국 국채나 금 같은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휘청일 때 내 가정을 지키는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 2억 이상, 하이엔드 구간. 솔직히 이 구간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연봉 2억에서 3억 구간이라면 법인 활용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개인소득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인을 통해 비용을 처리하고 세금을 이연시키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금을 통제하는 게 수익률 1위입니다. 연봉 4억 이상, 자산이 수십억대라면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대중적인 주식, 부동산을 넘어 사모펀드 PEF나 비상장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세요. 환율 1,500원 시대에 자산의 50% 이상은 글로벌 자산으로 배분되어 있어야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앞장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돈 받는 학생분들. 대부분 부모님께 용돈 받고 계시죠? 자, 환율 1,500원 시대의 진짜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때쯤엔 짜장면 한 그릇이 3만원, 버스비가 5,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행사 상품 무심코 집어들고 게임 아이템에 몇만원씩 쉽게 결제하는 습관? 이거 그대로 들고 어른 되죠? 장담하건대 평생 월급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딱 2가지만 약속합시다. 첫째, 감정 비용을 끊으세요. 시험 망쳤다고 마라탕 사 먹고 기분 좋다고 쏘고 기분은 그때뿐이고 돈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돈 쓰는 걸로 푸는 습관, 그거 중독됩니다. 돈을 쓰기 전에 딱 3일만 참아보세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가? 그 3일의 참을성이 나중에 여러분을 충동구매에서 구해줄 방패가 됩니다. 둘째, 돈을 모으는 재미 말고 불리는 감각을 익히세요. 용돈에 딱 10%만이라도 남겨서 단돈 5,000원이라도 좋으니 주식이나 달러를 직접 사보세요.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 돈으로요. 내 돈이 들어가야 경제 뉴스가 보이고 환율이 보입니다. 학교 공부보다 이 실전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을 남들보다 10년 앞서가게 만들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끊으려고 하면 너무 무거워서 끊을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그 작은 절약 습관 하나가 먼 훗날 여러분을 지독한 가난에서 구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봉 2천만 원부터 수억 원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버는 돈, 생활 환경이 다르지만 부자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로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연봉 3억을 벌어도 소비를 통제 못해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연봉 3천만 원을 벌어도 내 욕망을 다스리며 차곡차곡 미래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액수가 아니라 내 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달앱을 지우든 체크카드로 바꾸든 5,000원어치 달러를 사든 무엇이라도 행동해보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과 작은 절약의 습관들이 모여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